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 상태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립토 인사이트 기업 인투 더 블럭은 암호화폐 시장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에이다, 폴리곤, 시바이누, 도지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이익 손실, 손익 분기점을 조사했습니다. 에이다, 시바이누, 폴리곤 투자자의 대다수가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칼다노 에이다 잔액이 있는 지갑을 조사했습니다. 평균 구매 금액이 현재 가격보다 크면 보유자는 손실 상태이고 투자자가 평균 비용이 현재 가격보다 낮으면 수익 상태로 파악되는데 에이다의 보유자들은 손실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에이다에 투자한 사람 중에 81%가 손실 상태이고 12%만이 수익 상태, 그리고 8%는 손익 분기점에 있다고 합니다. 같은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폴리곤 매틱의 투자자를 조사한 결과 51%가 손실, 37%가 이익, 12%는 손익 분기점이라고 밝히고 시바이누는 50%가 손실, 39%가 이익, 11%가 손익 분기로 나타났습니다. 도지코인은 44%가 손실, 52%가 이익, 5%가 손익 분기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펴보면 인투 더 블럭은 대다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중을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2달 만에 가치의 절반 이상이 잃었지만 투자자의 58%가 여전히 상승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보유자의 30%가 손실, 61%가 이익, 9%가 손익 분기로서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코인이 버블인가 버블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7년과 비교 분석해 봤을 때 2017년의 피크와 2022년 1월 1일 현재의 순위를 놓고 본다면 상위 20개 중에 있는 코인은 불과 6개뿐이 시총 20위권 안에 들지 못했고 나머지 코인은 밀렸거나 아니면은 존재감이 없이 사라졌다. 비트코인 2017년 19,000불을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변했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부동의 1위. 그 당시에 정점 때는 XRP가 2위였죠. 지금은 SEC 소송에 의해서 6위권에 머물고 있고 최근 하락만 거듭하였다. 이더리움은 SEC 묵인화해 그리고 NFT 토큰에 의해서 2위 자리에 되었고 새롭게 BNB와 솔라나가 등장을 했죠. 그 당시에 보면은 4위는 비트코인 캐시, 지금은 20위권으로 밀려났고 5위였던 칼다노 에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비록 SEC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코시스템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6위, 5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상위 안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넴코인, 라이트코인도 17위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오려고 세력들에 의해 매집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 그 당시 유명했던 트론과 그다음에 스텔라 루멘도 상위권에는 들지 않았지만 여전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테라, 루나, 폴카닷, 아발란체, 도지 신우이바, 밈코인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한 번 정도는 더 상승하리라 보고 있고 폴리곤 매틱은 솔라나와 같이 차세대 10위권 안으로 들 수 있는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 이렇게 거래소 코인, 유니스왑, 알고랜드도 향후 10위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등장한 니얼 프로토콜 이것도 10위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록에 보면은 오직 주황색으로 표시한 6개만이 상위 20위권에서 살아남았고 14개는 탈락을 했다. 전에 같이 투자하다 지금 그만두신 분이 종종 묻는 말, 요즘 코인이 어떠냐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코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코인들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생각해보면 2017년도는 거품으로 인식이 되는 그 이유는 상승한 후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폭락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이랑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2017년 그 당시 중반에는
ICO, 이니셜 오퍼링이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코인을 잘만 받으면은 10배, 100배, 1000배까지 뛰던 적이 있었죠. 그거와 달리 2017년, 18년 평균적으로 보면 업계 시총의 39% 정도는 비트코인이 차지했고 이더리움은 12%,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코인들이 53%로 정점을 찍었죠. 그래서 2017년도에 알트장이 생겼고 그 후에는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점유율은 올라갔죠. 70%까지 되고 이더리움은 14%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폭락한 후 불과 16%에 불과하게 되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가 유행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40%대로 점유율이 줄어들고 이더리움은 20%로 올라갔습니다. 12%, 14%에서 20%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더리움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 이더리움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2019년, 2020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라나, 테라, 폴카닷, 유니스왑, 니얼 등등에 의해서 이런 탄탄한 알트코인들이 모두 합쳐져서 시장에 40%나 되는 가치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코인들이 생긴다면은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안드레이슨 호로츠키입니다. 솔라나와 오픈시, 엑스인피넌트를 만든 스카이 마비스와 프로젝트 투자를 같이 한 벤처 캐피탈의 어물이라고 불리는 안드레이슨 호로츠키는 시장 조사에 의하면 코인베이스의 자회사인 코인벤처스가 미국 내 모든 암호화폐 캐피털을 이끌고 있는데 두 번째로 안드레슨 호로츠키가 2016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40건의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뒤에서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벤처스는 같은 기간 68건에 비해서 거의 60%, 3분의 2는 이 사람 혼자 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바이낸스 타임스 FT가 보도한 대로 벤처 캐피탈의 거물 안드레이슨 호로위츠는 디지털 자산 공간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45억 달러 펀드를 계획하고 시작할 계획인데 35억 달러는 암호화폐 벤처를 위한 것, 그리고 10억 달러는 디지털 자산 벤처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춰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월까지 두 개를 모두 다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시작과 함께 끝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안드레이슨 호로위츠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전 세계 벤처 캐피탈 암호 자산에 300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수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2018년 최고치 80억 달러의 4배 수준이 이미 달성되었고 앞으로는 더 많은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업체 비트와이즈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은 금융 자문가들이 고객들로부터 암호 자산에 대한 질문을 받는 그 횟수 비율이 증가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 동안 자문위원 중 94%가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을 고객으로부터 받았는데 2019년에는 76%에서 2020년은 81%, 그리고 2021년에는 94%로 많은 고객들이 펀드, 주식 말고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제 금융 관계자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으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619명의 전문 금융 종사자들로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점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은행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고객에서부터 나오는 게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은 은행 관련 질문들 중에 10% 정도였는데 이제는 18%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 비트와이즈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고객들이 은행, 금융, 자문의 안내를 받지 않고 스스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년 전 설문조사에서는 스스로 혼자 투자하는 사람이 36%였지만 현재는 67%가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다운로드 앱을 깔고 인증을 받고 코인을 사는 것이 36%에서 67%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22년, 23년에는 얼마만큼 갈까? 이거를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